이 연구 주제가 신앙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냥 종교교육이 아니라 또는 종교학 교육이 아니라 왜 기독교 학교인데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종교교육을 할 수밖에 없느냐 또는 인성교육 수준으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체제 문제, 법제화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해서 가르친다든지 또 종교 일반을 가르치는 것과는 구별된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학교의 건화기념 구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중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이제 학생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게 초중등학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대학에도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의 채플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광고등학교 그 판례 강의석 군 사건 대법원 판례를 사용을 한 걸로 봐서 지금 고등학교의 이 정체성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저는 그 1974년 고교 평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가 고교 평준화 지금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저는 50년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준화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사학 미션 차원에서도 아주 대규모 학술대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대학 포함해서 기독교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한번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까지 평준화에 포함시켜가지고 획일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공교육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사립학교가 준공립화되고 특별히 기독교 사학마저도 그저 일반 국공립학교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변질을 가져온 하나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평준화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그 국가가 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사학의 입장에서라도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그 유형을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지원을 하지만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오른쪽 맨 위에 재정 지원도 하지만 규제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형태의 지금 사립학교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유형으로 나눠서 기독교 사립학교 가운데 특별히 건화기념이 강한 학교들 이대로는 도저히 건화기념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화기념이 강한 학교하고 그냥 지금 현재 체제 안에서 뭔가 건화기념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건화기념이 약한 학교로 구분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화기념이 강한 사립학교를 위한 체제로서 첫 번째 특수지 고등학교로의 편성을 제안을 합니다. 이 특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평준화 이후에 특수한 지역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평준화를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 특수지 고등학교로 편성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육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육고등학교는 학생 선발을 합니다. 선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육고등학교는 그 학교가 종교계 학교인 것을 알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는 종교적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특별한 사유에 왜 우리 기독교 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겠는가?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뭐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도 우리도 특수지 고등학교로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교육부에 이것을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물론 특수지 고등학교로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립학교하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차이는, 일반 사립학교는 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거지만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그 안에 포함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두텁게 이 종교교육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립학교 체제 가운데 또 교육제도 가운데 종교계 사립학교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 하나로서 특수지 고등학교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성격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예고라든지 과학고만이 아니라 종교계 학교의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특수목적고로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특성화학교 안에 한 트랙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학교는 지금 실업계도 있지만은 특성화 대안학교가 있는데 정부 재정 지원을 다 하면서도 커리큘럼을 자율성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특성화 대안학교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정도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안으로서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적 권학 이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립학교를 위한 체제로는 첫 번째가 회피 및 전학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의숙군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종교계 학교는 종교교육을 하면서도 학생의 종교적 인권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배정을 받았어도 자기가 종교교육에 대해서 전학을 하겠다. 이 학교와 맞지 않으면 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은 적어도 이런 그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 복수편성제도예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기독교 사립학교에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종교 과목을 개설하는데도 복수편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종교학을 가르치는데도 복수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얼마든지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파교육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과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교 과목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 대책 과목을 개설하는 복수 편성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종교 과목을 하고 종교 학교 과목을 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체제 안에서도 신앙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학이념 교과 편성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굉장히 현장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권학이념 교과라고 하는 것을 사립학교,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에는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양 과목의 선택 과목으로 해서의 종교 과목이 아니라 그 학교의 기독교적 권학이념을 아예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학이념이 강한 학교를 위해서 세 가지, 상대적으로 종교적 권학이념이 약한 학교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313개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사실은 새로운 사립학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미인가 상태라도 신앙교육을 하겠다고 설립된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안학교의 증가를 이 공교육에 대한
그런 그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주는 현상으로 보면서 그 대안학교까지 포함한 전체 우리나라 사립학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으로 바우처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직접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자사고라든지 인가대안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교들은 자녀를 위해서 세금은 다 내면서도 또 세금처럼 등록금을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는 이번 이 정부 때 즉각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행령만 바꾸어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대통령령이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평준화 제도까지도 시행령으로 시행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는 작업, 그리고 시행령을 바꾸지 않아도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나가면서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